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유진입니다. 지난 추석 맞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진시에서는 대대적인 도로 정비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도 32호선에 차선 규제봉 상당수가 빠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행정당국의 안일한 업무 태만으로 M1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차량의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선 규제봉이 도심지 곳곳에 파손된 채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당동에서 서산 방면 국도 32호선은 왕복 6차선으로 조성된 구간입니다.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차선 규제봉 상당수가 부러져 있거나 뽑힌 상태로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을 오가는 수십 대의 차량들이 불법 유턴과 불법 주차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고 불법 주정차로 말썽인 실정인데요. 또한 차선 규제봉이 뽑혀 하단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볼트가 빠지게 되면 통행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당초 당진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소 12억 원을 들여 도로 재포장과 가드레일 정비 등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등 도로 정비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이 부근의 차선 규제봉은 전혀 손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이 불법 운행으로 훼손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대형 사고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관계부서의 무책임한 행정이 업무 태만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돼 더 큰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이에 당진시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0건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봐도 11월과 12월이 가장 높은 건수로 나타났는데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도 노출되기 쉬운 음식점과 초중고등학교의 예방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겨울철에는 맥을 못 추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위장암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하게 증식하고 전염력이 강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지하수로 채소, 해조류, 과일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되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이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세정과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야채 및 과일처럼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깨끗한 물에 씻기, 음식물은 70도에서 5분간 또는 100도에서 1분간 가열해서 섭취하기 등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에 당진시 민원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초중고등학교에 예방할 수 있는 리플렛을 첨부해 자체적으로 영양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진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대비와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정유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발전소 주변의 민간 환경감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화력발전소의 환경보전 감시와 지원 사업의 미흡함이 지적됐습니다. 발전 공기업들의 불법 유해물질 배출 등이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현행법상 규정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업무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소의 불법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환경 보전 감시와 지원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환경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 감시를 위한 민간기구의 설치와 운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기구 국회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민간 환경 감시 기구는 1998년부터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반면 화력 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설립과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산업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5개 민간 환경 감시 단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31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는 지원 실적이 전무해 환경감시기구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이 밀집된 충남에 대해서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5년 안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려면 석탄 화력의 환경설비 보강 등 성능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자력 발전소처럼 민간 환경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민간 환경 감시기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및 원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주변 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 모니터링과 원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 역할을 합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7월 당진수청 2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상가들이 올해 초에 이전을 완료하면서 빈 상가가 되어버린 당진시 동부로 42번지에는 각종 쓰레기 수거장이 되어 심각한 문제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앞으로 2, 3개월 후 빈 상가 처리와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년 동안 대형 폐기물들이 방치된 셈이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3일에 보도됐던 당진시 동부로 42번지에 위치한 빈 상가들의 쓰레기들은 아직까지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당진수청 2지구가 도시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측에 관할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이곳 빈 상가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또한 같이 수거할 것이라고 답하며 정확한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 3개월 안에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빈 상가들은 올해 초 상반기인 대략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되면서 약 1년 동안 계속 대형 폐기물들이 상가 안에 방치되어 있는 건데요. 앞으로 당진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쓰레기 처리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정유진입니다. 구제역과 AI를 대비하고자 충남도에서는 매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도 지난 9월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며 AI에 대한 대책 마련을 펼쳤는데요. 아직까지는 AI와 구제역 피해 신고는 없지만 앞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AI로 천문학적인 방제 비용 그리고 살처분 비용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도 구제역과 AI 등 겨울철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보도하며 지난 9월 11일부터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과 AI가 발견될 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에서는 이에 맞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내 농가들한테 필요한 정보 소식통을 전하는 연락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장과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상시 소독하고 있으며 관내 도계장과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정기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은 평일 밤 10시까지 상황실로 연락을 받고 10시 이후에는 개인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타 지역에서 구제역이나 AI가 10시 이후 도보될 시 여건상 직원이 전화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신고 전화가 접수된 적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당진시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올해 겨울 동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정유진입니다. 2017 대전교구 사제 서품식이 최초로 솔매성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서품식을 통해 새 사제들은 사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신자들은 사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성지에서 진행돼 아주 뜻깊은 미사였다는 평의 현장을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솔매성지에서 2017 대전교구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솔매성지에서 교구 사제 서품 미사가 거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 미사를 봉헌하고 교구 소속 부제 15명과 수도회 소속 부제 1명, 총 16명의 부제가 새 사제로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대전교구 사제는 주교를 포함해 3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서품식은 무엇보다 한국의 베들레헴이라 할 만큼 김대건 신부의 신앙이 싹 튼 유서 깊은 곳에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새 사제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제 서품식은 한국 교회의 모든 사제들이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제로 서품되는 새 사제들과 사제단은 물론 교구민 전체가 사제 성소의 고귀함과 의미를 되새기고 순교 영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흥식 주교는 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달라며 사제들에게는 소통하고 검소하며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겠는데요. 주말 동안 한기가 유입돼 추웠지만 오늘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충남도는 당분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설이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충남 해안 저지대에는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도 대체로 맑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5도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상 5도, 낮 기온 영상 15도로 주말보다는 기온이 높겠지만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5도, 낮 기온 영상 17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1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상 5도, 낮 기온 영상 16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상 3도, 낮 기온은 영상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이 많겠으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바다가 보이는 근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위 근린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의 010-4448-3123 010-4448-3123